KF-21 국산 초음속 미사일 대공개. 미국 드디어 한국 초음속 봉인 해제,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 공유하나. 라이그 넥스원이 국산화 전투기 KF-21에 장착할 초음속 공대함 유도탄 사업에 나선다. 우리 군의 전력 강화와 더불어 라이그 넥스원의 사업 확대, 한국항공우주산업, KI와의 시너지도 기대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라이그 넥스원은 방위사업청의 공대함 유도탄 사업 참여를 본격 준비 중이다. 연구개발은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하며 라이그 넥스원은 시제 제작, 양산 등을 담당하게 된다. 지난달 28일 제164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해당 사업의 사업추진 기본 전략을 심의결했다. 총 사업비는 5,641억 원. 사업 기간은 2026년에서 2035년이다. 이번 사업에서 개발하는 공대함 유도탄은 초음속 순항미사일이다. 사거리 300km. 속도는 마 2.5의 스텔스화를 위한 RCS 최소화 형상 설계를 적용했다. 하 2 이상의 속도에서 엔진 효율 저하를 막기 위해 램제트 덕티드 로켓 추진 방식을 택했다. 램제트 유도형은 산소를 외부에서 충당할 수 있어 동일한 속도, 탄두 중량, 사거리를 가진 일반 로켓보다 무게가 5분의 1 수준이고 길이도 30%가량 짧다. 무선 주파수, RF, 열영상, IIR, 전자광학, EO 등 다양한 방식의 다중 센서를 적용해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 탄두와 탐색기를 교체할 시 공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멀티롤 미사일로 개발된다. 개발 성공 시 기존 독일의 타우러스, 보잉의 하푼 아금 -84를 비롯해 러시아 킨잘, 일본 ASM-3 등과 경쟁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에 참여한 라이그 넥스원의 유도무기 라인업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라이그 넥스원은 대공 요격체계인 미사일 천궁, 해궁 등 지상 발사형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국산 전투기 플랫폼의 부재로 공중 타격형 요격체계 개발이 더뎠다. 전투기에 미사일을 탑재할 경우 전투기 플랫폼 제조업체의 동의를 얻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에 전투기 플랫폼 개발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과의 시너지도 기대된다. 공대함 초음속 미사일이 개발되면 KF-21은 공대공 미사일 2종, 공대지 폭탄 10종, 공대지 미사일 1종 도 장착할 예정이라 육해공 목표물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KF-21과의 패키징 판매로 다양한 수요 충족이 가능하다. -50에도 적용할 수 있어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50을 도입한 말레이시아, 폴란드, 필리핀의 추가 수요를 끌어낼 수 있다. 공대함 유도탄은 개발 성공 시 선제 타격 체계인 킬체인의 주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자폭형 무인기, 유무인 복합 무인기 등에도 적용할 수 있어 무인체계 개발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밀리터리 엑스파일 단독 잠수함 시장 게임 체인저. 장보고사 2028년부터 개발한다. 우리 군이 신형 국산 잠수함 개발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군 및 방산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2028년부터 3,000톤급 국산 잠수함인 장보고 이어 장보고사의 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다만 장보고사는 2,000톤급으로 장보고에 비해 1,000톤가량 적다. 이는 현재 해군이 운용 중인 장보고 I 209급 및 장보고 II 214급 잠수함을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진다. 1993년 6월 해군에 취역한 장보고함은 한국형 잠수함 사업의 시발점으로 꼽힌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잠수함인 독일의 209급을 기반으로 해군의 작전 요구사항을 더해 한국화된 209급 잠수함이 바로 장보고함이다. 총 9척 가운데 선도함인 장보고함을 제외하고는 대우중공업, 현 하나오션이 건조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해군의 나가파사급 잠수함 DSM이 1400, 3척을 수출해 우리나라는 세계 5번째 잠수함 수출국이 됐다. 총 9척의 장보고의 잠수함이 어느새 운용된 지 30년이 넘었다. 그동안 성능 개량과 창정비로 잠수함 수명을 연장해왔다. 하지만 2030년대 초쯤에는 신형 잠수함으로의 교체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향후 장보고급 잠수함에 대한 창정비 계획은 없다며 남은 수명을 채우면 순차적으로 퇴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우리나라는 장보고로 3,000톤급 국산 잠수함 시대를 열었다. 이 때문에 장보고사는 이보다 크거나 혹은 핵추진 잠수함으로 예상됐다. 실체를 드러낸 장보고사는 예상과 달리 장보고보다 작은 2,000톤급 잠수함으로 확정됐다. 이러한 배경에는 한반도의 독특한 수중 작전 환경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해의 경우 평균 수심이 44m로 남해의 100m, 동해의 1500m에 비해 매우 얕다. 3,000톤급 이상의 잠수함이 작전을 펼치는 데 제약이 많다는 것이 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서해와 연근해 작전 필요성에 의해 장보고보다는 작은 잠수함이 필요한 것. 비록 톤수는 줄어들 예정이지만 장보고사는 최신 잠수함 기술이 적용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가운데 핵심은 전고체 전지 장착 가능성이다. 일반적으로 최신 재래식 잠수함은 내연기관과 축전지 즉 배터리와 공기부료 추진 체계를 갖고 있다. 이 가운데 핵심은 배터리다. 국내 기술로 만든 잠수함 중에서 가장 정점에 있는 장보고3 배치2는 세계 두 번째로 리튬이온 전지를 탑재해 수중 작전 능력이 크게 향상됐다. 리튬이온 전지는 납축 전지보다 같은 공간에 더 많은 용량의 배터리를 탑재한다. 자망거리는 160%, 최대 속도 자망 시간은 300% 연장되고 수명도 2배로 늘어난다. 여기에 연료전지와 결합된 공기부료 추진 체계와 디젤 엔진이 더해진다. 동력과 자망시간 및 거리 등에선 세계 최고 수준이다. 반면 장보고사는 리튬이온 전지 대신 전고체 전지를 장착할 가능성이 높다고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전한다. 전고체 전지는 전지 양극과 음극 사이에 있는 전해질을 기존 액체에서 고체로 대체한 차세대 배터리다. 충전하는 데 몇 시간씩 걸리는 리튬이온 전지에 비해 전고체 전지는 불과 5분이면 80% 충전이 가능하다. 전기차에 적용할 경우 주행거리도 리튬이온 전지의 2배 이상에 달한다. 또한 리튬이온 전지 대비 탁월한 안전성을 자랑한다. 전고체 배터리 외의 차세대 공기부료 추진 체계도 적용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기부료 추진 체계란 수중에서 외부 공기의 흡입 없이 잠수함에서 전기를 발생시켜 추진하는 체계로 함내해 저장된 산소 및 연료를 사용하여 수중에서 축전지 충전 및 추진에 필요한 전원 공급이 가능한 특별한 장비다. 특히 연료전지를 활용한 공기부료 추진 체계는 2주 이상의 자망을 가능하게 하며 다른 기술에 비해 효율성이 높고 소음과 진동이 작다. 지난 12월 20일 하나오션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주관하는 수출형 3,000톤급 가스 차세대 질소혼합형 장수명 PEMFC 모듈 탑재 연료전지체계 개조 개발 과제를 수주했다고 밝혔다. PEMFC는 수소와 산소의 화학 반응을 이용해 전기를 생성하는 방식의 고분자 전해질막 연료전지로 신속한 시작 시간, 낮은 작동 온도, 높은 전력 밀도, 환경 친화성 등이 장점이다.
이번 과제는 하나오션이 주관하며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2028년까지 수출 잠수함용 연료전지 체계의 핵심 구성 요소를 확보할 예정이다. 전고체 배터리와 차세대 공기 부료 추진 체계를 장보고사에 적용할 경우 경쟁 잠수함 대비 잠항 시간이 획기적으로 향상돼 세계 재래식 잠수함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더욱이 2000톤급 잠수함은 최근 세계 시장에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독일의 차세대 잠수함인 212CD와 싱가포르 해군의 218SG 그리고 프랑스의 주력 수출 잠수함인 스코르펜급도 모두 2000톤급이다. 중소국 해군의 경우 과거 예산 문제로 1000톤급 잠수함을 선호했지만 지금은 배타적 경제 수역 즉 경제적인 주권이 미치는 수역이 중요해지면서 큰 잠수함이 필요해진 것이다. 반면 선진국 해군의 경우 3000톤급 이상의 잠수함을 선호한다. 국내 특수선 즉 군함 사업을 대표하는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도 수출형 모델로 2000톤급 잠수함을 내놓은 상황. 현대중공업은 힐스-2300이라는 2000톤급 잠수함을 해외에 제안 중이며 하나오션도 오션 2000이라는 이름으로 역시 2000톤급 잠수함을 선보인 바 있다.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두 회사의 모델 중 하나가 향후 장보고사로 채택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한다. 현재 우리 해군은 장보고-2 선물 포함 총 20여 척의 잠수함을 운용 중이다. 하지만 해군의 잠수함 운용 척수는 18척으로 묶여있는 상황. 지금은 과도기적 상황으로 향후 18척 체제를 맞추기 위해 장보고-2 18척을 장보고사 9척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반면 일본 해상자위대의 경우 2010년 이후 중국의 해양 진출을 염두에 두고 일본이 보유한 잠수함을 16척에서 22척으로 증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고 그 결과 22척 체제를 완성했다. 이 때문에 해군 일각에서는 해양 안보가 갈수록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잠수함 척수가 줄 경우 자칫 안보 불안이 올 수 있다며 우리도 일본처럼 22척 체제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해군 잠수함 승조원 이탈과 지원율 저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20여 척 체제를 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이 때문에 우리 군의 고슴도치 전력인 잠수함 운용 인원에 대한 실질적이고 대대적인 처우 개선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군 안팎의 의견이다.